방정식 fx는 0에서 실근을 구하지 않고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겠죠? 뭐냐면 실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방정식의 해에 맞죠? 그거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물론 2차식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그래프를 대충을 그릴 수 있고 3차, 4차는 어렵죠? 그리기가. 그러니까 근을 구하기 어려워요. 3차, 4차부터는 직접 구하기가.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개수를 세보자는 거죠. 실근의 개수를. 물론 3차, 4차가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그래도 하는 방법은 알아야겠죠? 고2 되면 나오니까. 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방금 말했죠? 그래프 그려서 x축과 교점 개수를 세면 된다고. 그게 방정식의 해니까.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일치합니다. 근데 주어진 함수가 그리기가 힘들다 하시면 적당히 이항해서, 말했죠? 이거 등식은 이항해도 해가 안 달라져요. 여러분 미지수 구할 때 이항하지 않습니까? 이항할 때하고 x값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얘를 나눠요. 적당히 이항해서 cx랑 그냥 이름만 붙이는 거고 적당히 나눠주시면 돼요. 변형하여 gx 그리고 hx의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얘네는 두 개로 나눴으니까. y는 fx 그리면 그래프 하나만 그리는 거죠. 그래프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얘는. 근데 두 번째 방법대로 gx랑 hx로 나눠서 이렇게 그리시면 그래프를 두 개 그려서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을 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두 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얘는. 그래서 1번이 쉽냐 2번이 쉽냐? 그거는 문제마다 달라요. 그래프 두 개 그리는 게 더 쉬울 때도 많아요. 무조건 하나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예시가 나옵니다. 2번에서 그래프를 두 개로 그리는 거 적당히 이항시킨 다음에 그려보자는 거죠. 2번 여러분 절대값 그래프 그리실 수 있나요?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빼기 1 그리기 쉽나요?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보시면. 근데 얘를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1 절대값을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자는 거죠. 여러분 y는 a 플러스 1 이거 그냥 상수함수잖아요. 이건 일직선이죠? 이거는 다들 그리실 줄 알잖아요. y는 a 플러스 1 기울기가 없어요. 이렇게 나눠서 그려보자는 거죠. 그래프를. 그러면은 좌변을 한번 보시면 얘는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절대값이 양이 되고 음이 되고 그 기준으로 나눠야 되죠. 그 기준이 뭐죠? 마이너스 1과 1 아닌가요? 맞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양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양수 나오죠? 그러면은 부호 그대로 나오죠?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언제 돼야 저 절대값 안에 음수가 나오냐?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1보다 작을 때겠죠? 1보다 작을 때겠죠? 이러면은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로. 또 x가 1보다 커져버리면 계속 이상하게 쓰네요. 얘도 부호 그대로 나오겠죠? 얘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이거 x, y 저희가 마이너스 1하고 1 경계로 나눴잖아요. 이건 대충 이렇게 하시고 1 나오고 일단 저만 그릴게요. 그냥 보세요. 그리지 마시고 지울 거예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 그릴 줄 알죠? x제곱에다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맞죠? 이거 아닙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건 알죠? 근데 저희가 범위를 나눴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난 이 그래프입니다. 그럼 그 사이 값은 뭐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y절편이 1인 그리고 위로 볼록한 형태 이거 1이랑 다 해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범위를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1보다 클 때도 이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 그리는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돼요. 위에는 그러니까 밑에는 이건 지우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그래프는 이런 식이 돼요. 이거예요. 그리고 y는 a 플러스 1 얘를 한번 얘는 그냥 일직선이라 했죠. a 값이 달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a 값이 달라서 이렇게 바뀐다고요. a 직선이 알겠죠? 이건 의미로 그린 거예요. 제 맘대로 지금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a 값이 달라서 a 값이 바뀌면 그리고 이거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그냥 y가 음수일 때를 x축 기준으로 접은 거죠. 그냥 나중에 배운데 빠르게 그리고 싶으시면 그냥 x축으로 접으시면 돼요. 절대값은 그냥 알고 계시라고. 봐봐요. 제가 한번 계속 문제 볼게요. 얘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기겠죠. 저 뭐라 했죠? 이거 hx랑 gx의 교점을 구해야 된다 했죠. 교점 몇 개예요? 없어요. 0개예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리고 딱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교점 2개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4개고 a가 1이 되면
3개인가요? 아, A가 0 0일 때죠. A가 0이면 3개죠. 그리고 또 그보다 커지면 2개예요. 그냥 그걸 쓰라는 거예요. A 값이 변함에 따라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잖아요, 문제에서. 써볼게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교점의 개수는 0개. 됐죠? 또 옮겨드려요? 그래프? 안 옮겨도 아시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몇 개? 2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까지죠) 그러면 교점의 개수 몇 개라고요? 몇 개라고요? 1은 안 따라오지 왜? 4개라고요. 4개 아시죠? 4개. 그러면 A가 1일 때는 몇 개일까요? 1이 아니죠. 0일 때죠. 3개가 되겠죠. 그리고 A가 0보다 커져버리면 2개가 되겠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y는 a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일직선 옮기는 건. 된다요? 넘어갈게요. 두 군이 모두 양일 필요 충분 조건을 쓰시오. 두 군이 모두 양이면, 두 군이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두 군이 모두 양이면 두 군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양수가 되겠죠?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그죠? 이게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두 군이 모두 양이니까 두 군의 곱도 양이겠죠? 근데 이거는 알파와 베타가 실근일 때만 성립해요. 허근이면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이 조건에 판별식도 같이 쓰셔야 돼요. 실근을 갖는다. 이걸 쓰셔야 맞아요. 두 군이 모두 양인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세 조건을 모두 쓰셔야 맞습니다. 판별식 안 쓰시면 틀려요. 왜냐? 두 군이 모두 실수여야 해서. 한번 예시 들어볼까요? 근이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라고 하면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둘 다 실수죠? 근데 얘는 실수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 판별식 조건을 써야 된다고요. 왜냐? 허수는 말했죠? 대소관계 비교 못한다고. 뭐가 더 큰지, 뭐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요. 0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 못한다고요. 0이랑 i는. 맞죠? 대소관계 판정을 못합니다. 허수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양인 근입니다. 이게 양이에요? 근이? 음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쓰라는 겁니다. 안 쓰면 틀려요. 별표도 써줄까요? 별표. 두 군이 모두 음이면 합은 당연히 음이겠죠. 합도. 곱은 양이겠죠. 같은 부호니까. 뭐라고요? 둘 다 양 음이면
둘 다 실근이어야 돼요. 판별식 꼭 쓰셔야 돼요. 허수는 양과 모릅니다. 허그는 이해되셨죠 이거? 왜 이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 허그는 대소를 비교 못합니다. 양과 몰라요. 두 분이 서로 부분 다른 부호. 그러면은 두 분의 곱이 음수겠네요. 근데 얘는 판별식을 안 쓰셔도 돼요. 이미 두 근의 서로 다른 부의 의미에 실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판별식이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맞죠? 근데 두 근이 곱이 뭐죠? 음수죠? 음수인데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아닙니까? 2분의 c죠? 여기 문제 나왔잖아요. 2분의 c죠? 이게 뭐라고요? 음수라고요. 음수. 그러면 a랑 c가 부호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맞죠? 그 소리는 이게 음수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네가 양수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b의 제곱도 양수 아닙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면 양수죠? 그냥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판별식이 0이라고요. 그냥 따로 조건 추가 안 해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안 쓰셔도 서로 다른 부호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D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해됐죠 이거? 판별식 부호가 양수니까. 왜?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데 그게 음수예요. 비례충 분조건 공수2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필요충분 조건이요? 예.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양이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두 근이 모두 양이기 위한 조건,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이기 위한 조건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4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의 분리.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계속 움직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의 분리를 뭐라고도 하냐면 근의 위치라고도 해요. 위치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근데 분리를 쓰는 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근의 분리, 위치, 이 문제가 뭐냐면 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이 정해지지 않은 이런 식에서 이게 성립하기 위한 범위를
구하라. 해볼까요? 말로 써드릴까요?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포함하면 그는 못 구하잖아요. 저희가 근이 확정나지 않아요. 미정계수가 있으면. 저희 밑에 6번에도 식에 K가 있잖아요. 상수에. 그럼 근이 안 정해지죠. K 값이 달라지면 근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포함한 이차 방정식의 근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오도록 저희가 뭘 해야 되냐? 미정계수의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값 또는 범위를 정해야 돼요. 결정한다. 아이고, 결정하는 것. 길게 풀었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문제 유형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근의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미정계수의 값을 정해준다고요. 말로 하면 어렵죠? 이것도 말씀드려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써드릴게요. 처음에는 5번 문제 조건에 맞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려 그래프의 고정 조건을 찾습니다. 그래프의 고정 조건 이걸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나요? 하면 뭘 써야 되냐면 경계에서의 y의 부호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 그리고 판별식 이 세 가지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말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 쓰셨어요. 6번 보시면 제가 상상한 K라는 위정계수가 있어요. 근데 근 하나인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기 위한 위정계수의 범위를 저희가 정합니다. 그게 근의 위치의 문제예요. 위정계수의 범위를 저희가 정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본지 한번 보죠. 일단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냥 대충 그릴 수 있잖아요. 저희가 모르는 건 K밖에 없으니까. 이거 X축이라고 하면 X 이창의 개수가 1이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겠죠.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그래프를 대충 그린 겁니다. 대충 축이 뭐죠? 대충 축 뭐죠? 표 그림이 좀 삐뚤어졌는데 미안합니다. 이건 다시 그래 좀 해볼까요? 아이고. 대칭축 뭐죠? 여러분 3학년 2학기 거 중3 거 예?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p. 기억하시죠? 그치 12분. 이차함수 그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1. 그래요. 여기 1이에요. 대칭축 1이에요. 이거 근데 마이너스 2분의 p 아니에요? 네? 저 마이너스 2분의 p를 넣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2분의 p. 그게 1이죠. 그게 1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표준형을 이렇게 고치시라고요. 이거 이 정도는 3학년 거예요. 하셔야 돼요. 대칭축이 1이랍니다. 그러면은 근이 뭐예요? x축과의 교점 아니에요? 맞죠? x축과의 교점 여기죠? 둘 중 뭐가 알파입니까? 보이셔야 돼요. 이런 건 왼쪽에 있는 그죠? 왼쪽이죠. 왜냐? 근이 보다 작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래요. 좀 간격이 안 맞긴 한데 대충 그리셔도 돼요. 그림은 그죠? 그럼 알파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근이겠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때 K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범위를 구하냐? 저희가 이 그래프를 움직여야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요. 여기보다 더 올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파가 0보다 작으려면 더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겠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맞죠? 왜?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래요. x축과의 교점이. 맞죠? 물론 더 내려가는 것도 여기도 선생님 이게 그래프를 다 안 그려서 그런데 무한히 뻗어 있잖아요. 이차함수 그래프는 여기도 더 내려가다가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범위는 딱 이 정도 사이겠죠? 이 범위를 저희가 정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x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부분 어떻게 될까요? y축의 좌표 y축 좌표의 부 2점 뭐야 2점 아닌가요? 2점 그죠? 언젠가 만나겠죠? 2점 아닌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0보다 커야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커야 이 친구가 밖으로 안 나간다고요. 이 그래프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0보다 커야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간다고요. 아시겠어요? 딱 여기까지 걸쳐야 된다고요. 보이죠? 이거 보이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플러스 K. 네 맞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좌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y는 1 플러스 2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왜? 알파가 마이너스 1까지는 되잖아요. 됐죠? 계속 그래프 움직여서 보여드리면 그나마 좀 편한가요? 그러면은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겠네요. 또 이제
x가 0일 때 y 부호 어떻게 될까요? x가 0일 때 코다리 떼졌죠 왜? x가 0일 때 y 부가 0보다 작아야 이 위로 안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딱 여기서 끝나야 되죠? 이 위로 넘어가면 알파가 0,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없어요. 그죠? 딱 여기서 멈춰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x에 0 넣었을 때 y 좌표의 부호가 0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요. 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딱 걸려요, 이렇게. x에 0을 넣었을 때, 그리고 왜 는도 안 붙여놨네요 여기는. x에 0을 넣었을 때 y 좌표가 뭔가요? k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는 0이 등호가 포함 안 됐죠, 알파 여기가. 그래서 얘는 작아야 돼요. 다 보였습니다, 범위. 얘와 얘 공통 범위 구하시면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겠네요. K는 K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저희가 구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요? 딱 갇혀서 못 움직인다고요. 딱 이 사이에 갇혀서 못 움직인다고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겠죠? 어렵죠? 여기서 많이 좀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위에다 뭐를 썼죠? 대칭축 판별식 y의 부호 쓰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다 판별식 썼나요? 안 썼어요. 그림을 그리시고 뭘 써야 되는지 세 가지 다 쓰고 풀면 문제가 풀리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지금 뭐 썼죠? 대칭축이랑 y의 부호만 썼죠. 나중에 판별식 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 그래프가 그냥 아예 위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딱 0,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0보다 크면 딱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교점에 x축과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딱 여기서 멈춰봐요, 판별식이 있으면. 근데 이 문제는 필요 없는 문제였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네요. 그럼 6번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한번 볼게요. 안 쓰였어요? 그러면 이 유형을 풀다 보면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또 시험 때는 유형별로 안 나오잖아요. 갑자기 딱 이런 문제 딱 나오면 뭐였지? 기억도 안 나요. 뭐라고요? 근의 미정계수가 있는 2차 방정식에 근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라. 그게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그림 그리시고 이 그래프가 저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근이 이게 하는 범위를 생각하시고 이 그래프를 움직여가면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문제 푸실 때 처음이 힘들죠. 다 그래요. 일단은